내 꿈이 무엇이었는가? 학교 다닐 때요. 음, 저는 어릴 때 8살 때부터 노래를 했거든요. 성악으로 시작했는데, 어릴 때는 오페라 가수가 꿈이었다가, 이제 집안 사정 때문에 전학을 강남 쪽으로 오고, 그렇게 되면서, 어, 그걸 포기했었어요. 그래서 잠시 국어 교사로, 국어 과목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국어 과목 교사로, 이렇게 꿈을 잡았다가, 이게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재벌 이렇게 못 준다고 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릴 때 노래를 많이 했으니까 공부를 안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 노래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었는지 중학교 때 어떤 뮤지컬 영상을 보고 뮤지컬 배우 꿈을 갖게 됐죠. 네. 그렇게 뮤지컬 배우로서 계속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제 전직이 뮤지컬 배우인 거는 또 말씀드리게 되네요. 이렇게. 네, 그리고 지금은 음, 굉장히 큰 변화죠. 전직을 해서 전직을 해서 성우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네. 바로 다음 질문에서 성우로 오게 된 계기가 뭔지 물어주셨는데 라디오 드라마 갤러리에서 IP23.38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 이렇게 연결해서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순서를 이렇게 했어요. 뮤지컬에서 성우로 오게 된 계기, 이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거짓말을 못해서 되게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는데 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속된 표현으로 하면 정말 굉장히 단축시켜서 표현하면 살려고, 네, 먹고 살려고였어요. 어, 굉장히 뭐 꿈, 뭐 희망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생존 본능에 가까운 네, 그런 거였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굉장히 의욕이 많았었던 시기였는데 넬이 계속 오디션에서 떨어지면서 음, 뮤지컬이라는 걸 계속 그 꿈을 품었던 순간부터 계속 10년 넘게 계속 해왔고 활동을 6년 가까이 해왔지만 이 일이 저를 원하지 않는다는, 제가 이 일을 너무 사랑하지만 이 일이 저를 원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꿈이 직업이 되면 어, 마냥 꿈 같지는 않더라고요. 뭐 아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미 겪으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 사람이 어쨌든 살기 위해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일을 직업으로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꿈이었던 게 일로서 다가온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6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사실 제가 작품을 까다롭게 고르기도 했고 하지만 어, 먹고 살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 직업을 평생 동안 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던 순간에 결정적으로 또 어떤 작품에서 아예 서류에서 떨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번뜩 안 되겠다, 뮤지컬을 그만해야겠다. 네, 그런데 저희 스승님께서 계시는데요. 저희 스승님께서 제가 한창 뮤지컬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어, 그러니까 성우 공부를 그만뒀을 때죠. 그때 한 그만둔 지 한 3년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2년, 3년쯤 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거의 매해 주시긴 하셨던 것 같은데 시험을 한번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근데 그때 당시엔 제가 네, 안 본다고 했어요. 지금 하는 뮤지컬이 너무 좋고 행복하다고. 근데 그로부터 한 3개월쯤이었나? 3개월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해 9월쯤에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그해 12월에 결심을 하게 됐으니까요. 근데 선생님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은 거죠. 선생님이 그 말씀 안 해주셨으면 저는 시험 아예 안 봤을 거예요. 음, 네가 언제라도 시험을 보고 싶다면 연락을 해라 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바로 연락을 드렸죠. 네, 해보려고 한다. 해보려고 한다. 도와주시면 좋겠다. 네, 제가 참 그런 거엔 또 자존심도 없고 망설임이 없어요. 부끄러움도 없고 이게 일종의 생존 본능이 발동했기 때문에 제 나이도 그때 29이었고 제가 22살 때부터 일을 빨리 시작했는데 어,
그렇잖아요. 일을 빨리 시작하면 현실을 좀 더 빨리 깨닫게 되고 또 더 많은 걸 겪을 시간이 조금 빨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6년 동안 했던 거를 포기하고 이렇게 내려놓고 대신 성우 시험을 볼 때 제가 그 생각을 했죠. 제 연기 인생을 걸고 봐야겠다. 어, 이번 이제 투니가 마지막 시험이고, 저에겐 마지막 시험이고, 어, 이게 안 되면 연기를 그만두고 트레이너로, 예, 어디 학원 강사를 할 생각이었어요. 보컬 트레이너나 액팅 트레이너로. 네. 근데 다행히 저를 투니버스에서 받아주신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어, 짧게 줄이면 먹고 살기 위해서가 적합한 것 같고 정말 생존 본능 때문에 네 됐다고 이렇게 마음을 정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쿼시를 하게 됐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먼저 스쿼시가 아니라 스퀴시입니다. 네, 스쿼시는 운동이죠. 네, 근데 많이 헷갈려 하세요. 스퀴시랑 스쿼시랑 이렇게 뭔가 그렇게 발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어를 원어로 하면. 근데 정식 제목은 스퀴시입니다. 단순 명랑 아메바 스퀴시 화요일 저녁 9시에 네, 투니버스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요. 스퀴시를 하게 됐을 때 기분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사실은 웨스턴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미국 스타일 혹은 이제 서양 스타일의 좀 말도 많고 빠르고 호흡도 되게 굉장히 빠르고 이렇게 좀 아주 줄여서 표현하면 정신없는 네 그런 만을 웨스턴류라고 하는데 웨스턴에 익숙하지도 않았고 사실은 또 제 성격이 그렇게 막 웨스턴에 적합한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오디션을 받고 또 저를 선택해 주셨다니 너무 감사했죠. 사실 그때 목이 한번 정말 좀 속된 표현으로 아작이 한번 났었는데 출혈이 생겼어서 목이 잘못하면 수술을 해야 됐던 네, 조금 늦었으면 수술을 해야 됐던 때였는데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약 치료하고 회복을 하고 있던 차에 오디션을 봤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 저를 뽑아주셨고 그래서 걱정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작품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소리 지르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목이 괜찮을까라고 걱정을 했던 것 같은데 어, 분명히 저한테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고 또 PD님이 개인선 선배님, 그러니까 개인선 PD님이라고 네, 저희 그 개인선 선배님에 대해서 제가 들은 것도 많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포켓몬스터 제가 다른 건 잘 몰라도 그건 덕후거든요. 네, 포덕인데 제가 정말 무인편부터 포덕인데 오랫동안 맡으셨던 PD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작업을 꼭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전속대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것도 주인공으로. 그럼 제가 사실 주신 것도 감사한데 더없이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리고 언제 내가 이렇게 대사를 많이 해보겠냐? 예. 그래서 부담이 됐던 건 사실이지만 음, 전속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속대 해보지 않으면 언제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예,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부담을 갖고 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스퀴시 덕분에 웨스턴 장르에 대한 어떤 정도 붙이고 웨스턴이 좋아졌고요. 또 제가 정말 스퀴시 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공부할 것도 많았고 연습할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 덕분에 그래도 처음에 비해서는 제가 조금은 성장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달라진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한 기회죠. 네, 가장 힘들었던 캐릭터군요. 가장 힘들었던 캐릭터. 사실 힘들었던 거를 하나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제 성격상 이렇게 편하게 연기하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마이크 앞에서는 편하게 하는데 이제 준비 기간은 되게 제가 좀 빡세게 준비하는 편이라서
캐릭터를 쉽게 가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모든 캐릭터가 사실 어렵고 쉬웠던 적이 없던 것 같거든요. 차나왕조차도 스퀴시는 당연한 거고. 근데 막 힘들었다라는 게 고됐다, 아팠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라면 그런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연기를 했고요. 다만 좀 음, 작품으로서 어려웠다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음, 제가 좀 어려워하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좀 인체 비율이 사람에 가까운, 이를테면 스퀴시는 완전 단순화시켜진 단세포들 캐릭터라면 코난이나 나루토처럼 이렇게 사람의 정상 비율에 가깝게 묘사된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작품들이 저한테는 사실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지금도 사실 음,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그런 이렇게 인체 비율이 자세히 묘사된 작품은 제가 좀 어려워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오히려 3년차 들어서고 제가 최근에 생각을 좀 바꾸기 시작하면서 음, 계속 기회가 주어지는 걸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네. 사실 프리랜서의 세계라는 것은 굉장히 냉엄하다고 저도 배웠고 또 듣고, 전 다른 장르에서는 또 겪어보기도 했지만 아직 전속이기 때문에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거든요. 해봐야 트레이닝이 되니까. 그래서 좋은 기회를 많이 받고 있고, 이 기회를 잘 소화해내서 그 두려움을 좀 없애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네, 올해 들어서는 막 아주 그렇게 두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캐릭터들이 와도 음, 해야지 열심히 해내고 100%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최선을 다하되 잘 안 된 건 다음에 반복하지 않고 잘 된 건 다음에 또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캐릭터 질문인데 합격설이라고 이렇게 세 글자로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합격설을 다 말씀드리기엔 너무 길고 지루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성우로 오게 된 계기가 생존 본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제 나름의 걸 수 있는 걸 걸었던 거죠. 어, 연기 생활, 연기 인생을 걸고 시험에 임했는데 그게 작용하지 않았나. 네. 뭐 지망생들 모두가 뭔가를 다 걸고 하시겠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뭔가 건 게 있다면 전 연기 생활, 연기 인생 자체를 걸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정말 생사를 걸고 했던 것 같아요. 연기 인생도 일종의 생사니까요. 그리고 운도 조금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아니, 되게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음, 그 해에 나왔던 시험 문제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당일 대본 주셨던 것들이 저한테 그렇게 불리한 것들이 나온 건 없던 것 같거든요. 오히려 유리한 게 나오기도 했고 해서 분명히 문제운도 크게 작용하지 않았는가. 네, 약간 운명 같은 느낌도 있었고요.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면서 재밌었던 이야기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재미있었던 거, 제가 사실 그렇게 밝은 아이가 아니라서 어, 막 재미있다고 느끼는 거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재미있다. 이거 재밌다라고 했던 건 오히려 동기들하고 녹음 들어갔을 때 이 친구들이 예상 외의 연기를 보여줬을 때, 아, 이 친구는 또 한 걸음 나아갔구나. 그때 이제 괴로움과 함께 오는 감정이기 때문에 마냥 재밌지만은 않아요. 이게 저는 상당히 좀 열등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열등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항상 꼴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쫓아가는 입장이라고 늘 생각하고 왔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이 친구들을 가뜩이나 앞서가고 있는데 더 앞서가는구나. 와, 재밌다라고 느끼면서 나는 뭐 하고 있지라는 괴로움으로 또 돌아오는 그런 마냥 재밌지만은 않은, 하지만 분명히 그 순간만큼은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기자라는 걸 잠시 잊고 있다면 정말 재밌거든요.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저에 대한 생각만 좀 놓고 있다면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예.
이렇게 이를테면 정말 항상 요런 건 잘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요런 건 잘할까 하고 처음 맡아보는 캐릭터를 맡았네. 처음 이런 색깔을 맡아봤네 했을 때 그냥 평소엔 어떨 땐 기대를 하고 들어갈 때도 있지만 그냥 제 거 하느라 바빠서 뭐 특별히 막 기대감이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녹음 중간에는. 근데 이렇게 제 대본 보다가 하고 눈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재미를 좀 느끼죠. 내 동기들 잘한다.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구나. 네. 저는 그런 걸 늘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오히려 제가 뒤처진다는 생각 때문에 더 느끼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동기들한테 고맙죠. 음. 다만 이 열등감 때문에 제가 사실 많이 안 좋은 것도 겪고 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 생각을 좀 바꿨어요. 저분들과 나는 다르구나. 갈 길이 다르다. 열등감 느낄 필요도 없고 서로 각자 갈 길 열심히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로 하니까 오히려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다만 코로나 때문에 같이 녹음을 모두 다 같이는 하지 못하거든요. 해도 남자 따로 여자 따로 혹은 남녀 섞어서 4명씩 4명씩 하는데 그게 좀 아쉽죠. 이제 가끔 궁금한 배역을 맡은 친구들이 있는데 보지 못할 때 그리고 또 선배님들 연기도 보고 싶은데 못 볼 때 너무 아쉽죠.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저한테 재밌는 건 우리 동기들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때 그리고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걸 느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네, 그럴 때 재밌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녹음 썰에 대한 질문을 성우지망생 갤러리에서 메로네아스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음, 차나왕이 오디션으로 처음으로 따낸 배역이라면, 오디션을 통해 처음 따낸 배역이라면, 어, 그냥 이렇게 받은 배역 중에 처음으로 이름이 있던 배역은 어, 전설의 마법 쿠루쿠루의 쿠로코였던 것 같아요. 쿠로코 1, 2였는데 되게 망토 같은 걸 입고 단순하게 생긴 해맑게 웃는 표정의 악당 캐릭터인데 저하고 성우가 둘이 맡았어요. 똑같이 생긴 애들인데 근데 되게 애들이 좀 맹한 맛도 있으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게 왜 기억이 나냐면 그때 정말 전속 초반에 처음으로 분량이 꽤나 초반치고 굉장히 꽤나 되는 분량의 캐릭터고 또 귀염귀염한 게 재밌는 캐릭터였어요. 정말 생각 없어. 너무 웃겨. 하는 네, 그러면서 연습했던 것 같은데 그 배역 녹음을 하기 위해서 성우랑 주말에도 나와서 연습을 했고 또 그걸 또 주말에 연습 나왔던 영희가 저희 둘을 사진 찍었던 걸 예, 그게 아직도 떠올라요. 그래서 오빠들 사진 찍었어 했다 이렇게 말해줬던 때도 기억나고 정말 정말 열심히 살벌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둘이 동시에 대사를 하는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전속 초반이고 또 전속이다 보니까 NG를 내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맞췄던 것 같아요. 같은 맥락으로 기억나는 게 미라클 멜로디에서 다올이랑 같이 했던 더블이라는 캐릭터인데 이름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비장이었고 다올이가 최장이었나? 무슨 장기 이름이었어요. 그때 악당 블랙 주얼러 캐릭터였는데 둘이 합체를 해요. 그래서 더블이라고 하는데 둘이 동시에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올이랑도 살벌하게 살벌하게 정말 연습을 했죠. 이렇게 입을 꼬박꼬박 맞춰서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녹음할 때 잘 맞았다고 또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께서 칭찬해 주셨던 것도 기억나고 그걸 이렇게 현장에서 저희 둘이 연습한 대로 녹음을 안 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둘은 같이 동시에 말하는 걸로 연습했는데 따로따로 녹음을 해야 됐었어요. 그러면 앞에 사람이 먼저 녹음하면 뒤에 사람이 같이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먼저 녹음을 해놓고 이제 다오리가 거기에 맞췄는데 기가 막히게 맞는 거죠. 그래서 와 선배님들이 또 그거에 칭찬해 주셔서 너무 연습에 대한 뿌듯함을 느꼈던 쿠로코도 그렇고 미라클 멜로디의 그 더블 배역도 그렇고 배역 이름이 더블이었어요. 저하고 다오리하고 합체된 캐릭터가 그 더블도 그렇고 음, 연습을 했을 때 어떤 재미가 굉장히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재미있었던 기억이. 네. 전속 초반 때 일이네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제 더빙 덕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앞으로의 근황과 계획은 일단 저는 성우로서 투니버스 전속 성우로서 내년 3월 31일까지 전속 성우로서 활동을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4월 1일에 만우절날 거짓말처럼 프리랜서가 된다고 늘 제가 표현을 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음, 계획, 계획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만 열심히 계속 제가 부족한 부분, 열심히 연습하고 또 지금 계속 치료하고 있는 부분 열심히 치료해서 단단히 설 거라는 거, 그리고 음, 계속 인간으로서 나아지고 싶다는 거, 그런 계획, 더 나은 인간이 되자는 계획, 그리고 어, 뭐랄까요? 기획자로서의 계획은 시비랩 마무리 단계에 거의 다가오고 있고요. 또 커버 뮤지컬도 절반선을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음, 또 다음 프로젝트도 네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기 프로젝트거든요. 그리고 제가 본의 아니게 혹은 본의일 수도 있겠죠. 근데 본의 아니게 일종의 떡밥을 흘린 게 됐더라고요. 2월달 혹은 4월달에 내년에 가능하다면 이 코로나 시국이 좀 잠잠해지고 한다면 개인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획은 다 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시기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컨디션들, 외부의 컨디션들, 그리고 또 제 상태가 나아져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제 상태는 제가 만들 수 있지만 이런 코로나 같은 일종의 천재지변은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그건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지금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어, 저를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저희 동기분들 그리고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무사히 전속 생활을 잘 마치는 거. 네, 전속 생활 마지막에는 그래도 좀 나 그래도 열심히 했어라고 제가 스스로 말씀을 드릴 때 어딘가에서 말씀드릴 때 혹은 누군가한테 말씀을 드릴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만이라도 그렇게 전속 생활을 잘 마치는 게 가장 가까운 목표이자 계획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